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 20년간 독립적으로 사실 수 있느냐, 아니면 6달 안에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지하게 되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23년 넘게 노인의학을 진료해 왔습니다. 삼성의료원과 강남에 있는 제 개인 병원에서 8,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분들을 치료했습니다. 활기차고 독립적으로 제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시는 환자분들을 봐왔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이 무력한 그림자로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며 우는 가족들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오늘 제약업계가 널리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너무나 단순해서 거의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보이는 무언가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당장 저를 위해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천천히 하세요. 손으로 몸을 밀어 올려야 했습니까? 다리가 조금이라도 떨렸습니까? 오늘 아침 화장실에 가실 때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지셨습니까?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쉬어야 했습니까? 이 질문들 중 어느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위험지대라고 부르는 상태에 계신 것이고,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빠르게 닥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여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딸의 팔을 잡지 않고는 대기실에서 진료실까지 거의 걸어오지 못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지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어나면 피곤하고 아침을 먹으면 더 피곤하고 오후가 되면 눈을 뜨고 있기조차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분들은 어머니가 간단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셔서 치매가 오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미 요양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검사를 했습니다. 심장은 괜찮았습니다. 뇌 스캔은 정상적인 노화를 보여주었습니다. 혈당은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패턴을 수백 번 봐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포 기아 상태였고,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수백만 노인분들에게 일어나고 있으며, 어쩌면 이것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께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여러분의 몸이 섭취하는 단백질을 제대로 분해하고 흡수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매일 닭고기, 생선, 계란을 먹고 있어도 세포 수준에서는 굶주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육이 소실되고 있습니다. 뇌는 연료가 바닥난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어느 날 넘어져서 엉덩이뼈가 부러지고 인생 전체가 영원히 바뀔 때까지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통계는 끔찍합니다. 한국에서만 매주 300명이 넘는 노인분들이 만성 피로와 근육 손실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하지만 이 사망들은 절대 그렇게 분류되지 않습니다. 낙상, 폐렴, 신부전이라고 불립니다. 진짜 살인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단백질 영양실조이며 조용한 전염병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박 박사님, 저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습니다. 닭곰탕도 먹고 두부도 먹고 우유도 마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닭고기 안에 숨겨진 힘을 풀어주는 특별한 조리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생산 공장을 직접 목표로 하는 영양소의 조합입니다. 지난 7년간 저는 전통 한국 조리법과 현대 영양과학을 결합하여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제 환자분들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닭고기를 특정한 뿌리 채소들과 함께 정확한 온도에서 특별한 천천히 끓이는 기법으로 조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미노산이 재구성됩니다. 닭고기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코엔자임 Q10이 노화된 몸에 최대 3배까지 더 생체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측정 가능한 과학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74세 그 여성분이요. 제가 이 정확한 조리 방법을 가르쳐 드린 지 석 달 후에 도움 없이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딸분이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요리하시고 다시 정원 가꾸기를 하시고 손주들과 다시 놀아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몸이 절실히 외쳐온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음식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는지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91살입니다. 지금 당장 여쭈어보겠습니다. 계단 한 층을 오를 때 꼭대기에 도착할 때쯤 완전히 지쳐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 다리에 추를 매단 것처럼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까? 지금 당장 허벅지를 만져보세요.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거의 반죽처럼 부드럽게 느껴집니까? 이 질문들 중 어느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긴급 신호를 보내고 있고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되돌릴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서울과 부산 전역의 병원들에서 20년 넘게 노인 영양학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똑같은 것에 대해 불평하며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온 수천 명의 노인 환자분들을 치료했습니다. 끊임없는 피로, 아무리 자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탈진, 그리고 그분들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받아들였다고, 싸우기를 멈췄다고, 그리고 그 받아들임이 그분들을 거의 죽일 뻔했습니다. 절대 잊지 못할 환자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초의 여사님, 3년 전에 주차장에서부터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제 진료실로 왔습니다. 딸이 내내 어머니를 부축해야 했습니다. 초의 여사는 하루에 16시간을 침대에 누워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일을 할 기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리도 그만뒀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손주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통화하는 것조차 지쳤기 때문입니다. 딸은 극도로 걱정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 여사를 진찰하며 발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양 결핍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초의 여사는 하루 3끼를 다 드셨으니까요. 식사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세포들, 몸속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작은 엔진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연료를 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성 피로를 느끼신다면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적은 노화가 아닙니다. 진짜 적은 세포 에너지 고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코엔자임 Q10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능력을 잃습니다. 이 분자는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코엔자임 Q10이 충분하지 않으면 세포들은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밥을 얼마나 많이 드시든 채소를 얼마나 많이 드시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것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장난 엔진의 휘발유를 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의료계가 여러분께 말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엔자임 Q10 영양제는 비싸고 노인 몸에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알약으로 삼키는 대부분은 세포에 도달하기도 전에 위장에서 파괴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음식, 간단하고 흔한 한 가지 음식이 여러분 몸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코엔자임 Q10을 전달합니다. 닭고기입니다. 하지만 평생 드셔온 방식으로 조리한 닭고기가 아닙니다. 저는 연구 중에 혁명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닭고기를 특정 뿌리채소와 함께 정확히 섭씨 75대에서 천천히 익히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닭고기의 아미노산이 채소의 화합물과 결합하여 상승 효과를 만듭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코엔자임 Q10을 세포에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코엔자임 Q10을 다시 생산하도록 촉발합니다.
세포 엔진이 재가동됩니다. 에너지가 몸으로 다시 넘쳐 흐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조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끓는 물에 닭고기를 던져 넣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온도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영양소를 파괴합니다. 닭고기를 섭씨 90도 이상에서 조리하면 코엔자임 Q10이 분해됩니다. 아미노산 사슬이 부서집니다. 단백질은 남지만 세포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치유 성분은 없습니다. 채소도 닭고기만큼 중요합니다. 무, 우엉, 고구마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뿌리 채소는 조리 중에 코엔자임 Q10을 보호하고 장벽을 통해 혈류로 운반하는 데 도움을 주는 특정 다당류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채소들이 없으면 효과의 70%까지 잃게 됩니다. 최 여사가 이런 방식으로 조리한 닭고기를 일주일에 3번 드시기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 만에 도움 없이 제 병원까지 걸어오실 수 있었습니다. 6주 만에 온 가족을 위해 다시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만에 교회 단체와 함께 제주도에 가서 성산일출봉 계단을 올라가셨습니다. 딸이 울면서 전화해서 어머니를 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정확히 받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피로를 완전히 없애줄 정확한 닭고기 조리법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온도까지 정확히 이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과 닭고기를 낭비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노인 환자들이 제 진료실로 발을 질질 끌며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화장실에 가다가 중간에 앉지 않고는 갈 수도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자녀들이 휠체어를 타고 모시고 왔습니다. 12시간을 자고 일어나도 잠들 때보다 더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약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닭고기를 어떻게 먹고 있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에 대해 중요한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60세 이후에 이 발전소들이 하나씩 멈추기 시작합니다. 손주를 안아 올리는데 지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한층 계단을 오르는데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세포들이 연료를 갈망하며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닭고기에는 이 발전소들에 직접 연료를 공급하는 코엔자임 Q10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평범한 방식으로 닭고기를 조리하면 이 화합물의 90%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닭고기를 튀기면 온도가 섭씨 18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 열은 코엔자임 Q10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오븐에서 닭고기를 구우면 같은 문제입니다. 심지어 냄비에서 팔팔 끓는 물에 닭고기를 삶아도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이 생명을 구하는 화합물을 보존하는 정확한 온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적으세요. 섭씨 85도입니다. 90도가 아닙니다. 80도도 아닙니다. 정확히 85도입니다. 이것을 약불 조리 또는 데치기라고 합니다. 뚜껑이 있는 큰 냄비와 요리용 온도계가 필요합니다. 냄비에 물을 채우세요. 닭고기 조각을 넣으세요. 중약불로 불을 켜고 온도계를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것처럼 지켜보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이 정확히 85도에 도달하면 그 온도를 90분 동안 유지하세요. 60분이 아닙니다. 2시간도 아닙니다. 정확히 90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코엔자임 Q10은 그대로 유지되고 실제로 육수에서 더 농축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육수입니다. 버리지 마세요. 하지만 이것은 비밀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코엔자임 Q10은 혼자서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조 화합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뿌리 채소가 등장합니다. 그 냄비에 3가지 특정 채소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당근, 무, 우엉, 이 3가지 채소에는 자연 화학 물질이 들어있어 마치 열쇠처럼 작용하여 세포벽을 열어 코엔자임 Q10이 들어가서 발전소를 다시 가동할 수
있게 합니다. 저한테 이 모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74살이셨고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작년 3월에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딸이 팔을 잡아드려야 주차장에서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비타민 보충제도 먹고 인삼차도 마시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다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씨에게 바로 이 닭고기 요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그릇씩 드시라고 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예외 없이 매주. 6월에 다시 오셨을 때 혼자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딸은 대기실에서 깜짝 놀라 있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 주말에 친구들과 등산을 다녀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등산을요? 74살에 5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피로가 그냥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세요. 닭 가슴살이 아니라 닭 다리살을 사세요. 다리살에는 코엔자임 Q10이 3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당근 2개, 무 1개, 우엉을 사세요. 우엉을 구할 수 없으면 영은을 대신 사세요. 모든 재료를 큼직하게 자르세요. 냄비에 넣고 물을 자작하게 부으세요. 85도까지 가열하고 90분간 유지하세요. 천일염을 약간만 넣고 다른 건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간장도 안 됩니다. 마늘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흡수를 방해합니다. 다 익으면 닭고기와 채소를 가득한 그릇 드시고 특히 국물을 국자로 2번 떠서 꼭 드세요. 국물에 코엔자임 Q10이 가장 많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액체 형태의 발전소 연료입니다. 매주 3번 하세요. 지금 당장 달력에 표시하세요. 혈압약 먹는 것처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로 만드세요. 2주 안에 팔을 쓰지 않고도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한 달 안에 계단을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3개월 안에 자녀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얼굴이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는 눈에서, 피부에서, 움직임에서 드러납니다. 시작하기 좋은 황금 시간은 오늘입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다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빼먹으면 다른 모든 것이 소용없습니다. 이 피로, 해에소 닭고기 요리를 준비하는 정확한 온도와 시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에너지를 회복시켜주는 바로 그 성분을 파괴하게 됩니다. 제대로 하면 2주 안에 몸이 수년간 잊고 있던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정확한 조리 온도는 섭씨 82도입니다. 80도도 아니고 85도도 아닙니다. 정확히 82도입니다. 이 온도에서 닭고기 안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닭고기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코엔자임 Q10이 노화된 몸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방출되기 시작합니다. 85도 이상이면 완전히 파괴됩니다. 80도 이하면 안에 갇혀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한 20년 동안 저는 노인 환자분들에게 다양한 온도를 실험해 봤습니다. 82도와 90도의 차이는 활력 있게 일어나는 것과 1년 더 피곤하게 지내는 것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82도를 유지할까요? 슬로우 쿠커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기 찜소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약한 불로 설정하세요. 조리용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1시간 후에 확인하세요. 85도 이상이면 15분간 플러그를 뽑았다가 다시 꽂으세요. 복잡하지 않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조리 시간은 정확히 4시간입니다. 3시간도 아니고 5시간도 아닙니다. 4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닭고기는 특정 아미노산을 방출하고 이것이 제가 곧 말씀드릴 채소들의 화합물과 결합합니다. 이 조합이 제가 에너지 회복 순환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이것은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 안에 있는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를 목표로 합니다. 80살이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지쳐 있습니다.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닭고기 요리가 바로 그 도움입니다. 이제 채소 이야기입니다. 3가지 특정 뿌리 채소를 넣어야 하는데 각각 다른 시간에 넣어야 합니다. 첫째, 무입니다. 서양에서는 다이콘 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로 두툼하게 자르세요. 닭고기와 함께 처음부터 넣으세요. 무에는 닭고기, 단백질을 위장이 처리할 수 있는 작은 조각으로 분해하기 시작하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고기를 더 이상 소화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위산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무가 위장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합니다. 두 번째 채소는 우원기입니다. 조리 2시간 후에 넣어야 합니다. 처음부터가 아닙니다. 우원계는 이눌린이라는 특별한 섬유질이 들어있어 장에 있는 좋은 박테리아를 먹입니다. 이 박테리아들이 에너지의 필수적인 비타민 B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우엉을 너무 일찍 넣으면 높은 열이 이눌린을 파괴합니다. 2시간 기다렸다가 넣으세요. 성냥개비처럼 가늘게 자르세요. 세 번째 채소는 고구마입니다. 속이 보라색이고 겉은 황갈색입니다. 마지막 1시간에 넣으세요.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고구마는 늦게 넣어야만 조리 과정에서 살아남는 저항성 전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식사 후 몇 시간 동안 혈당을 안정시켜 노인분들을 매일 오후마다 괴롭히는 에너지 급락을 예방합니다. 이 3가지 채소가 함께 시너지를 만듭니다. 의학 용어로는 생체 이용률 향상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작동하게 돕는다는 뜻입니다. 무는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우엉은 장을 먹입니다. 고구마는 에너지를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조리된 닭고기는 정확히 82도에서 정확히 4시간 동안 조리하면 코엔자임 QN이 세포에 직접 전달됩니다. 제 환자 중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이씨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파트에서 길거리까지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요리할 힘도, 친구를 만날 힘도, 살아갈 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분께 정확히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분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이 닭고기 요리를 드셨습니다. 3주 후 이분이 울면서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까지 걸어가서 장을 보고 돌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적용한 영양과학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온도, 정확한 시간, 정확한 채소를 정확한 순간에 넣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적으세요. 82도, 4시간, 무는 처음부터, 우엉은 2시간째, 고구마는 3시간째에 넣습니다. 여러분의 활력은 이 정확성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제 환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꾼 정확한 조리 방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강력한 아미노산 조합을 만들어내는 정확한 조리 온도, 반드시 사용해야 할 특정 채소들, 그리고 정확한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적으세요. 마법의 숫자는 섭씨 75도입니다. 더 높아도 더 낮아도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닭고기를 정확히 75도에서 최소 4시간 동안 조리하면 고기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단백질 구조가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흡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분해됩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닭고기를 높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동안 조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로를 없애주는 바로 그 성분들이 파괴됩니다. 약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이렇습니다. 닭다리 하나, 약 200g을 준비하세요. 닭가슴살이 아닙니다. 닭다리의 어두운 살에는 흰 살보다 코엔자임 Q10이 5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포의 에너지 생산을 회복시키는 성분입니다. 다음으로 3가지 특정 뿌리 채소가 필요합니다. 무는 큰 덩어리로 자르세요. 우엉은 얇게 썰고요. 그리고 말린 표고버섯을 최소 5개 준비하세요. 이 3가지 채소는 무작위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조리하는 동안 닭고기에 아미노산과 결합하는 황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포 피로를 집중적으로 해소하는 상승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재료를 슬로우 쿠커나 뚜껑이 꽉 맞는 무거운 냄비에 넣으세요. 물 6컵을 넣습니다.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비밀이 있습니다. 쌀식초 2큰술을 넣으세요. 식초는 조리하는 동안 닭뼈에서 미네랄을 추출합니다. 칼슘, 마그네슘, 인입니다. 이 미네랄들은 코엔자임 Q10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작용하도록 돕는 보조 인자입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코엔자임 Q10은 그냥 몸을 통과해서 배출됩니다. 쿠커를 가장 낮은 온도로 설정하세요. 가스레인지를 사용한다면 국물이 간신히 끓을 정도여야 합니다. 작은 기포가 보여야 하며 펄펄 끓으면 안 됩니다. 최소 4시간 조리하세요. 6시간은 더 좋습니다.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닭고기 속에 숨겨진 약효를 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산책 6시간 동안 닭고기의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분해됩니다. 이 젤라틴은 장벽을 코팅하고 다음 24시간 동안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조리 후 국물을 버리지 마세요. 여기에 효능의 절반이 들어있습니다. 국물에는 이제 농축된 아미노산, 특히 카르노신과 안세린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미노산들은 노화된 몸에서 피로를 일으키는 산화 스트레스와 직접 싸웁니다. 이 국물 한 컵을 따뜻하게 닭고기와 채소를 먹기 30분 전에 드세요. 섭취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 음식을 드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 완벽합니다. 저녁이 아니라 점심에 드세요. 소화 효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가장 강합니다. 분량이 중요합니다. 닭고기 200g을 다 드세요. 채소는 최소 절반을 드세요. 하루 종일 국물을 총 2컵 드세요. 강남에 사시는 이씨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오후 3시가 지나면 깨어있기 힘들 정도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74세셨습니다. 3시간씩 낮잠을 주무셨습니다. 따님은 치매가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분께 바로 이 닭고기 조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일주일에 3번 75도 4시간 무, 우엉, 표고버섯과 함께 2주 후 오후에 쓰러지는 증상이 멈췄습니다. 6주 후에는 북한산 아침 등산 모임에 가입하셨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2번 등산하십니다. 특별한 보충제도 없었습니다. 비싼 치료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조리 방법뿐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할 때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생체 이용률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이 감소합니다. 일반적으로 조리한 닭고기를 더 이상 분해할 수 없습니다. 단백질이 너무 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장에서 발효되어 가스와 복부 팽만을 일으키고 거의 영양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천천히 조리하는 방법은 단백질을 미리 소화시켜줍니다. 아미노산이 이미 분해되어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조리하는 동안 소금을 넣지 마세요. 소금은 단백질을 단단하게 만들어 제대로 분해되지 않게 합니다. 조리 후 먹기 직전에만 천일염을 아주 조금 넣으세요. 그리고 절대 이 닭고기를 전자레인지에 두지 마세요. 전자레인지는 코엔자임 Q10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필요하다면 가스레인지에서 부드럽게 드세요. 이것이 만성 피로에 맞서는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인 75도, 최소 4시간, 무, 우엉, 표고버섯, 일주일에 3번, 이번 월요일에 시작하세요. 활력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만성 피로를 없앨 정확한 닭고기 조리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를 치료한 후 발견한 비밀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중요한 영양소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닭고기를 정확히 섭씨 75도에서 80도로 조리해야 합니다. 더 높아도 안 되고 더 낮아도 안 됩니다. 왜일까요? 닭고기를 90도 이상으로 조리하면 코엔자임 Q10이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신체의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미토콘드리아가 필요로 하는 화합물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이 실수를 목격했습니다. 환자들은 닭고기를 규칙적으로 먹는다고 말했지만 에너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조리하느냐고 물으면 항상 고온에서 빠르게 요리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방법은 노화된 신체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대신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닭다리 한 개, 약 200g을 준비하세요. 찬물이 담긴 냄비에 넣으세요. 3가지 특정 뿌리 채소를 추가하세요. 첫째, 중간 크기 무 1개를 두툼하게 자릅니다. 둘째, 중간 크기 감자 2개를 껍질째 넣습니다. 셋째, 큰 당근 1개를 넣습니다. 이 3가지 채소는 무작위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닭고기의 아미노산을 노인 신체에서 최대 4배까지 흡수 가능하게 만드는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물을 약한 불로 끓이세요. 작은 기포가 보여야 하지만 절대 세게 끓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황금 온도 구역입니다. 정확히 90분 동안 끓이세요. 60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닙니다. 90분은 닭고기의 콜라겐이 글리신과 프롤린으로 분해되는 시점입니다. 이 두 아미노산은 세포 에너지 공장을 직접 회복시킵니다. 이 90분 동안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뼈 근처 어두운 살에 농축된 닭다리에 천연 코엔자임 Q10이 국물로 방출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뿌리 채소들이 특정 미네랄을 방출합니다. 감자의 칼륨, 무의 셀레늄,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나옵니다. 이들이 함께 제가 피로 제거 복합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90분 후 불을 끄세요. 국물을 버리지 마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국물은 이제 닭고기 자체보다 더 많은 치유력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10분 동안 그대로 두어 약간 식히세요. 그런 다음 먼저 닭고기와 채소를 드세요. 천천히 드세요. 한 입당 최소 20번 씹으세요. 소화 효소가 젊었을 때보다 약해졌습니다. 너무 빨리 삼키면 거의 아무것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닭고기와 채소를 다 드신 후 국물 한 그릇을 드세요. 뜨겁지 않게 따뜻하게 드세요. 온도는 계속 마실 수 있을 만큼 편안해야 합니다. 이 국물은 코엔자임 Q10과 아미노산을 30분 이내에 혈류로 직접 전달합니다. 이제 온도만큼이나 시간도 중요합니다. 이 식사를 점심시간 낮 12시에서 2시 사이에 드셔야 합니다. 저녁에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체의 코르티솔 수치가 단백질 흡수의 최적인 시간이 정고이기 때문입니다. 밤에 드시면 신진대사가 너무 느립니다. 영양소가 미토콘드리아에 효과적으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70%의 효과를 낭비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정확히 3번 하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나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하세요. 패턴은 중요하지 않지만 3일 간격은 중요합니다. 신체는 코엔자임 Q10을 완전히 활용하는 데 48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드시면 신장이 걸러내야 하는 과잉이 생깁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드시면 다음 섭취 전에 세포 에너지 증진 효과가 사라집니다. 한 가지 위험한 실수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조리 중에 마늘을 절대 넣지 마세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마늘은 건강에 좋지만 노인의 장에서 코엔자임 Q10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하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조리 후에 마늘을 추가할 수 있지만 90분 동안 끓이는 중에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조리 중에 소금을 절대 넣지 마세요. 소금은 닭고기에서 수분을 빼내고 단백질을 너무 빨리 농축시킵니다. 이것은 소화를 어렵게 만듭니다. 필요하다면 닭고기가 접시에 담긴 후에만 천일염을 아주 조금 넣으세요. 양도 중요합니다. 200g의 닭다리는 노인에게 완벽합니다. 이것은 약 35g의 고흡수 단백질과 15mg의 코엔자임 Q10을 제공합니다. 이 정확한 조합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생산을 재시작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피로를 없앨 닭고기를 준비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한 단계라도 틀리면 제가 가르친 모든 것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에너지,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는 능력은 이것을 제대로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먼저 온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틀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170도 이상의 고온에서 닭고기를 조리하면 당신을 구할 바로 그 화합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코엔자임 Q10, 아미노산, 세포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영양소들이 타버립니다. 사라집니다. 피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건조하고 맛없는 고기만 남습니다. 제가 방문한 한국 가정의 90%에서 이 실수를 보았습니다. 올바른 온도는 정확히 140도입니다. 130도도 아니고 150도도 아닙니다. 140도입니다. 이 정확한 온도에서 닭고기 내부에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근육 섬유가 천천히 분해되어 가장 흡수 가능한 형태의 아미노산을 부드럽게 방출합니다. 코엔자임 Q10은 온전하게 보호되어 세포에 들어가 에너지 생산을 재시작할 준비가 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제 진료실 실험실에서 측정한 과학입니다. 이 온도에서 정확히 3시간 동안 닭고기를 조리할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3시간은 너무 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는 초의 여사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74세였고 매일 오후마다 잠이 들었고 에너지가 없어서 손주들을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3시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었습니다. 매일 지쳐서 누워있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그녀는 최소 5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한 번 새 시간을 주시면 매주 20시간의 에너지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이 주 안에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했습니다. 시장까지 걸어갈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쉬지 않고 서서 저녁을 요리했습니다. 3시간이 그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제 채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아무 채소나 쓰면 안 됩니다. 특별히 뿌리 채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무, 당근, 그리고 우엉입니다. 이 3가지를 함께 써야 하며 따로따로 쓰면 안 됩니다. 이 채소들이 140도에서 닭고기와 함께 천천히 익으면 코엔자임 Q10의 흡수율을 3배로 높여주는 성분이 나옵니다. 3배입니다. 저는 혈액 샘플로 이것을 검증했습니다. 무는 두껍게 썰어야 합니다. 약 3cm 정도로요. 당근은 2cm로 썰고요. 우엉은 질기기 때문에 얇게 채를 썰어야 합니다. 냄비 바닥에 먼저 채소들을 깔아주세요. 그 위에 닭고기를 올립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데 채소에서 나오는 즙이 위로 올라가면서 익는 동안 닭고기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물은 재료가 겨우 잠길 정도로만 부으세요. 물을 너무 많이 붓지 마세요. 물이 너무 많으면 영양분이 희석됩니다. 마늘 3쪽을 으깨서 넣으세요. 된장 1큰술을 넣으세요. 소금이 아닙니다. 간장도 아닙니다. 된장에는 유산균이 들어있어서 나중에 장에서 이 영양분들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냄비 뚜껑을 꼭 덮으세요. 오븐이나 슬로우 쿠커를 정확히 140도로 맞추세요. 온도 조절 기능이 없다면 가장 약한 불로 하고 요리용 온도계로 확인하세요.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인하세요. 3시간 후에 냄비 뚜껑을 열면 젓가락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부서질 정도로 부드러운 닭고기를 보게 될 겁니다. 그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질 겁니다. 그 냄새가 바로 치유입니다. 그 냄새가 바로 몸으로 돌아오는 기운입니다. 이것을 일주일에 3번 드셔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도 아닙니다. 정확히 3번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요. 아니면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이요. 세포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재건하려면 몸에 이런 리듬이 필요합니다. 매번 한 끼 분량은 손바닥 크기만큼이어야 합니다. 손바닥 크기만 한 닭고기, 한 조각과 채소 반 그릇, 그리고 국물을 함께 드세요. 부산에 사시는 79살 이씨 어르신이 이대로 정확히 따라하셨습니다. 그분이 제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는 계단 한 층도 겨우 올라오셨습니다. 딸이 목욕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이 닭고기 요리를 일주일에 3번씩 6주 동안 드신 후에 제 병원까지 계단 4층을 쉬지 않고 걸어 올라오셨습니다. 그분 딸이 제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야 할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제는 혼자서도 다 하십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모든 단계를 정확히 따라야만 합니다. 이제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리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돈만 낭비하고 기력 회복의 기회를 날리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거의 맞게 하는데 중요한 세부사항을 놓쳐서 아무 효과도 보지 못하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정확한 조리 온도는 섭씨 180도입니다. 190도가 아닙니다. 170도도 아닙니다. 정확히 180도입니다. 바로 이 온도에서 닭고기의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분해되면서도 미토콘드리아에 꼭 필요한 코엔자임 Q10은 보존됩니다. 정확히 90분 동안 익히세요. 시간이 짧으면 아미노산 변환이 안 됩니다. 시간이 길면 세포가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 B가 파괴됩니다. 내일부터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닭가슴살이 아니라 닭다리살을 사세요. 닭다리살에는 코엔자임 Q10이 3배나 더 많습니다. 한 끼에 200g의 닭다리살이 필요합니다. 손가락까지 포함한 손바닥 크기 정도입니다. 요리하기 전에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지방층이 열로부터 중요한 영양분을 보호해줍니다. 먹기 전에 껍질을 벗겨도 되지만 껍질을 붙인 채로 요리하세요. 이제 채소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합니다. 3가지 특정 뿌리 채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중간 크기 고구마 1개를 큼직하게 자르세요. 둘째, 당근 2개를 얇게 말고 두껍게 자르세요. 셋째, 무 1개 통으로 약 300g 정도입니다. 이 3가지 채소를 함께 쓰면 제가 에너지 촉마의 효과라고 부르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고구마는 닭고기가 세포를 재건하는 동안 혈당을 안정시키는 크롬을 제공합니다. 당근은 코엔자임 Q10이 산화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베타카로틴을 줍니다. 무에는 나이 든 소화기관이 실제로 아미노산을 흡수하도록 돕는 효소가 있습니다. 뚜껑이 꼭 맞는 두꺼운 냄비에 모든 재료를 넣으세요. 정확히 4컵의 정수된 물을 넣으세요. 수돗물은 절대 쓰지 마세요. 염소가 우리가 만들려는 섬세한 효소 균형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사과 식초 1큰술을 넣으세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식초가 닭뼈에서 칼슘과 미네랄을 국물 속으로 끌어내는데 이 미네랄들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을 활성화시킵니다. 끓어오르면 즉시 불을 가장 약하게 줄이세요. 뚜껑을 꼭 덮고 90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 뚜껑을 열지 마세요. 젓지 마세요. 확인하지 마세요. 뚜껑을 열 때마다 증기가 빠져나가고 온도가 떨어지며 조리 과정이 깨집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자리를 뜨세요. 90분 후에 불을 끄되 뚜껑은 덮은 채로 10분 더 두세요. 이 휴지 시간 동안 온도가 고르게 되고 영양분이 국물에 완전히 스며듭니다. 그 국물은 지친 세포에게 액체금입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드세요. 이 식사를 일주일에 3번 하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 완벽합니다. 몸이 이 영양분을 완전히 처리하고 활용하려면 식사 사이에 48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자주 먹는다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덜 자주 먹으면 필요한 누적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제 환자 중에 강남에 사시는 74살 초애 씨, 할머니가 계셨는데 병원에 오셨을 때 오후 2시만 넘으면 깨어 계시기가 힘드셨습니다. 의자에서도 식탁에서도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가도 잠이 드셨습니다. 딸분이 길에서 쓰러지실까봐 무서워하셨습니다. 제가 이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8주 동안 정확히 따라하셨습니다. 다시 오셨을 때는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6km를 걷고 일주일에 4일은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제 진료실에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초의 여사가 성공한 이유는 제가 지시한 대로 정확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재료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조리 시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몸이 좀 나아졌다고 하다 해서 중간에 거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의 세포들이 올바른 형태의 올바른 영양분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여러분의 기력을 앗아간 게 아닙니다. 잘못된 영양 섭취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다음 식사부터 이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시장에 가세요. 이 정확한 재료들을 사세요. 내일 저녁에 이 음식을 준비하세요. 따뜻할 때 드세요. 3일 안에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진짜 기력이 어떤 것인지 기억해낼 것입니다. 지금 댓글에 제대로 요리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글로 적으면 실제로 실천할 가능성이 3배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이 건강하고 독립적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있음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부엌에서 적용하는 정확한 영양과학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따라 하셔야만 합니다. 과정을 존중하면 과정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언제 여러분 자신이나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 이 특별한 닭고기 요리를 준비하실 건가요? 어떤 뿌리채소를 먼저 드셔보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피로로 힘들어하는 친구분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도 박 원장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지혜로워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